네,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변수, 함수, 패키지란 주제로 동영상 클립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짧게 끝날 것 같고요.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의 종류, 그 다음에 구조, 형태 이런 거 봤습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뉴메릭 데이터냐, 뭐 캐릭터, 문자형이냐, 그 다음에 뭐 논리형이냐, 트루, 폴스 그런 것들 구분하는 걸 봤었죠. 자, 그다음 구조는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벡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팩터라는 구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가 있었고요. 어레이가 있었고요. 리스트가 있었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티블이라는 것도 하나 제일 새로운 구조를 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형태는 어떤 게 있었어요? 크게 보면은 qualitative와 quantitative. 자, qualitative를 다른 말로 categorical, quantitative를 다른 말로 numerical. 자,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 categorical, 즉 qualitative 데이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노미널과 오디널, 명목형과 순서형, 뭐 이런 게 구분되어 있고요. quantitative, 즉 numerical한 데이터는 discrete냐, continuous냐, 자 이렇게 구분되었다까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변수라는 개념, 우리가 이미 변수를 사용했는데요. 앞 강의에서 다시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패키지, 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 5장에 있는 변수 함수 패키지는 사실은 이 요리 도구를 준비하는 요리의 과정과 빗댈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변수 함수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변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이미 우리가 사용했었죠. 이게 할당 연산자. 요 화살표처럼 생긴 거. 저 이렇게 변수에 뭐 무언가를 집어넣는다. 이거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함수와 패키지, 펑션과 패키지인데요. 여러 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또 모아 놓은 것이 패키지라서 우리가 그런 걸 사용할 때는 그 패키지를 먼저 인스톨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 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는 요리로 따지면 일종의 요리의 그릇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수란 뭐냐? 변하는 값을 담아 놓은 것. 그러니까 변수죠. 영어로는 이제 variable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변수 안에 무언가 숫자를 집어넣는 우리의 활동을 이제 assign, 데이터를 할당한다, assign 한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C로 컴바인을 시킨 다음에 이 안에 X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1, 2, 3 들어갔을 거고 이제 numeric이라고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자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X 집어넣고 그죠? 클래스 보니까 캐릭터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제 마지막에 배웠던 데이터 프레임은 알파벳이라는 것이 요 세 가지가 있고 넘버가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알파벳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각각의 칼럼이죠. 요렇게 만들어진다. 그까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각자 한번 스스로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알파벳에다가 두 개만 쓰고 이 A, B만 쓰고 여기는 1, 2, 3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빈 공간이 하나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고.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요것도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요 df라는 변수에 넣은 거고, 아까는 여기 x 이제 변수에 넣은 거네요. 그래서 이 변수의 클래스를 보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올 것이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데이터를 할당하는 방법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아까 컴바인해서 x에 넣으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알파벳 A, B, C 넘버 1, 2, 3 하니까 이 df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변수를 다시 df 언더바 2에다가 또 집어넣었어요. 또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df2를 보자 그러면 똑같은 것이 생겨 있겠죠. 그렇겠구나. 자, 이런 것이 다 이제 어사인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 변수의 이름 짓기. 자, 요거는 이제 뭐 참고 삼아 한번 알아두면 좋은 건데요.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이나 숫자나 이 대시라는 기호나 밑줄이나 마침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첫 글자는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돼요. 혹은 점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점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나중에 R을 돌리고 그 안에 있는 내부 정보를 볼 때 이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도 변수명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컴바인으로 1, 2, 3 모아가지고 x 언더바 1이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게 변수명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2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 언더바 x 하면 이거는 에라 뜹니다. 왜냐?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혹은 점으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건 숫자로 시작해야 했잖아요. 그럼 변수가 안 만들어집니다. 에라가 뜰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인데 가급적 소문자로 이용해라.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일관성 있는 변수 시스템을 스스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좀 도움이 될 거란 얘기고, 명사화된 의미가 간결한 이름이 나중에 변수 이름만 보고도 이게 내가 어떤 의미로 변수를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겠죠. 간결한 이름으로 하는 게 좋다. 이름이 길어지면 점이나 언더바로 구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막 여러 가지를 막 한꺼번에 합친 그런 개념을 변수 이름을 적을 때 우리가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이 너무 알파벳으로 너무 길게 되어 있으면 가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사 다음에 점 찍고 또 명사 다음에 뭐 언더바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미 사용 중인 변수나 명령은 피한다.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변수의 이름이 sales underbar result. 자, 이렇게 언더바 기니까 쪼갠다는 얘기죠. 섹션 언더바 1 이런 것들이 가동력이 훨씬 좋다.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 볼게요. 함수는 이제 펑션인데 데이터를 다루기 쉽게 미리 만들어 놓은 명령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 4를 x 안에 넣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mean이라는 함수를 쓰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다가 x를 집어넣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걸 선택하라는 함수겠죠. 제목만 봐도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1이라고 계산이 될 거고 max라고 하면 4라고 할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한 번 배운다고 모든 걸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떨쳐버리시고 나중에 제가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뭘 하고 싶다. 근데 함수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자, 그럼 구글에다가 내가 뭐 맥시멈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럼 구글 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맥시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in R R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maximum in R 치면은 이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이 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자,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의 mean을 이제 이것도 함수죠. 평균을 이렇게 구하는 함수고 이렇게 mean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이거 하면은 이제 1, 2, 3, 4의 평균이니까 뭐 2.5가 나오겠네요. 이게 2.5인데 그것을 A 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A 보자 그러면 2.5 나올 것이고 A라는 놈의 클래스 보자 그러면 2.5는 이제 숫자니까 뉴메릭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구글을 사용해서 그 함수를 찾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 함수가 내가 남의 코드를 보는데 함수가 나와 있다면 이게 뭐 하는 거지?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면 컨솔 창에다가 help 그 다음에 이렇게 mean 이렇게 이중따옴표 문자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 R 그 화면 속에 그 콘솔 윈도우 바로 오른쪽에 보면 파일 윈도우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헬프 메뉴가 쭉 설명이 나올 거예요. mean은 이렇게 사용한다. 그런 걸 한번 보면 이 mean의 활용법을 알 수가 있겠죠. 혹은 물음표 이 함수명을 바로 때려도 그 설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사용자 함수라고 하는데 사용자 함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함수 내가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을 요 화살표를 때려가지고 기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function이라고 쓰고 함수에는 input이 있겠죠. 그래서 인수가 이제 이게 이제 input인데요. 어떤 함수를 어떤 뭐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 처리 논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return해서 이런 반환값을 내뱉어서 이걸 이 안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 뭐 말로 이게 설명되어 있는데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user underbar f라고 하는 제가 함수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게 내가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느냐,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자, function이라고 적으라 그랬죠, 분명히 아까. 그 다음에 input으로는 x라는 것이 들어간다. x를 집어넣으면 그 x를 가지고 다음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 물결무늬 이게 이걸 틸다 브랑켓이라고 하나요? 자, 이거 정확한 이름은 영어로 잘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의 중괄호를 만들고요, 중괄호를 달아줍니다. 여기 플러스는 이거 지금 무시해도 좋은 게 이거는 콘솔 창에다가 줄을 바꾸면 그냥 플러스라고 기호돼요. 콘솔 창에. 그런데 스크립트 윈도우, 스크립트 창에는 이런 게 안 나타나겠죠. 이 X가 안 나타나요. 이 더하기라는 게 안 나타나고 그냥 요렇게만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콘솔 창에 이렇게 쓰면은 줄을 바꿀 때마다 플러스 나타나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 이게 계속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x를 집어넣어서 뭘 지금 아주 단순한 건데요. 리턴을 하는데 뭐를 리턴하냐면 x 곱하기 2를 리턴하라.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제 user underbar f라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내가 사용할 때는 user underbar f에다가 인풋을 이런 거 넣었네. 이게 뭐니까 1, 2, 3을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1에서 3까지니까. 그러면 집어넣으면 각각에 대해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1을 집어넣으니까 2, 2 집어넣으니까 4, 3 집어넣으니까 6, 1, 4, 6 이렇게 나온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함수를 내가 정의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무언가를 집어넣는다, function이라고 쓰고 인풋이 하나 말고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만나면 하도록 하고요. 인풋 집어넣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작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들을 남들이 이미 만들어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요구 도리의 세트죠. 자, 그게 이제 패키지라는 겁니다. 특정 용도의 함수들을 모아놓은 꾸러미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R 스튜디오나 R에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틀에다 끼워야 돼요. 자, 그 얘기가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패키지를 설치하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삭제하고 싶으면 이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삭제하는 걸 오늘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패키지 설치하기를 보니까 이렇게 써야 되네. 이런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install.package. 그 다음에 이중 다운표 치고 패키지 이름을 쓰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깔려요. 막 R이 막 콘솔 창에서 징하고 막 뭐가 돌아가면서 어떤 메시지가 뜨면서 깔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건 이제 깔았으니까 이제 쓸게. 자, 그 명령이 library라고 하는 함수고 패키지 이름을 쓰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데이터를 막 핸들링 할 때 deploy r이라는 패키지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깔아야겠죠. 그래서 install.package 먼저 여기 지금 install.package가 지금 빠져 있네. install.packages 띵띵 띵띵 요 안에다가 우리가 이거 deploy r이라고 읽습니다. deploy r이라는 것을 인스톨하라 이러놓고 엔터 때리면 막 설치를 해요. 콘솔 창에 막 메시지가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쓸게 라이브러리 쓸게라고 하면은 뭐 다음 패키지를 부착합니다. 또 무슨 메시지가 이렇게 떠요.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summarize라는 함수가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란 말을 안 쓰고 summarize 쓰면 에러 뜹니다. 근데 쓰겠다라고 내가 선언을 하고 summarize iris 데이터에 있는 separ length라는 칼럼을 average를 구해서 mean을 구해서 그것을 average라 부르겠다. 그래서 average 요렇게 이제 엔터를 때리면 average 해가지고 요런
그 값을 딱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요 서머라이즈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메시지는 deploy r이라는 패키지 안에 summarize라는 함수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톨하고 라이브러리로 사용한다고 선언한 다음에, 즉 이런 걸 우리가 로딩한다고 합니다. 선언하는 것을 로딩한 다음에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그 install.packages 해가지고 이중 다운표 안에다가 이제 패키지 이름을 넣었죠. 자, 그렇게 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R 화면에 보면 제가 요 창이 아주 멀티퍼포스 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파일 창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패키지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누르면 요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요거 눌러서 여기 인스톨 있죠. 인스톨. 그러니까 요 패키지를 누르면 이제 확대하면 이제 요렇게 패키지가 여기 보이고요. 여기 인스톨이 있는데 이 인스톨을 클릭하면 여기 보이시는 요런 창이 탁 나타나게 됩니다. 인스톨 패키지즈 나와 있고 어디에서 인스톨 해오겠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리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deploy r 이렇게 치시고 인스톨 누르시면 인스톨이 막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스톨 누르시면 이 작업이, 요걸 인스톨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콘솔 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install packages 괄호 열고 이중 따옴표에 deploy r이라고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요걸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패키지를 뭐 내가 업데이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패키지가 또 업데이트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시킬 때는 update.package에서 패키지 이름 쓰면 되고, 삭제할 때는 remove.package에서 삭제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사실은 리무브 별로 안 해도 돼요. 이거 왜냐하면 한번 내 R 프로그램 내 컴퓨터에 깔아놓고 언젠가 또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리무브 할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업데이트도 내가 뭐 굳이 하나하나 패키지를 이렇게 업데이트하지 말고, 아까 그 멀티퍼포스 창에 패키지라는 그 탭으로 들어가면 업데이트 단추가 있어요. 그럼 그 업데이트 누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인스톨했던 모든 패키지를 업데이트 해야 될 버전이 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패키지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서 데이터 사이언스 가면 정말 많은 유용한 패키지들이 많고요. 자, 통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패키지들을 이제 깔고 그 안에 있는 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이번 R 수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할 거고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뭐 deploy R, 그다음에 ggplot2 이런 유명한 패키지만 2개. 수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패키지만 사용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유용한 패키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R 마크다운은 무조건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여러분의 팀 프로젝트, 텀 프로젝트를 내려면 R 마크다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R 스크립트에 뭔가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분이 제가 제시한 뭐 과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보고서의 형태로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형태로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그걸 지금 제가 따로 강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여러분이 제가 유튜브에 여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기 찾아가 보시면 저 다른 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분량으로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 R 마크다운을 배우실 수 있어요. 자, 그거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과제물을 내면 요 R 마크다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워드 형태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들어가 보십시오. 나중에 오늘 수업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샤이니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우리는 안 다룰 거예요. 자, 이 샤이니는 뭐냐, 웹이나 앱에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패키지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요거도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진 않고 어떤 여러분이 특별한 뭐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이거 R 패키지, 샤이니 패키지 깔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요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거는 이제 어느 분이 그 요 동영상 요 링크는 보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던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필요해서 만든 것 같은 이 동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5분짜리 분량으로 뭐 한 열 몇 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샤이니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링크는 이제 이 샤이니 패키지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5분짜리 동영상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샤이니를 이용하면 여러분 인터넷 웹페이지에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컨트롤 바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거를 뭐 맥스, 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 막 그림이 막 이렇게 됐다가 막 갑자기 또 이게 막 왼쪽으로 보내면 또 다시 이렇게 변하고, 즉 대화형으로 만드는 패키지예요. 그게 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R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뭐 어떤 값을 R 코딩을 하면서 지칭해서 이런 그림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웹페이지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그래픽하게 이렇게 보여주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마우스를 잡고 이것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감에 따라서 R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이 5분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나중에 ggplot2라는 것을 자주 사용할 거예요. 아주 그림을 잘 그려주는 그런 패키지인데요. 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하는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값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R 코드에서 할 거냐 아니면 따로 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간편하게 할 거냐. 그래서 뭐 필수는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ggplot2 강의할 때 살짝 뭐 이런 패키지가 있다라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강의 요즘 밑에 이제 코드가 나타난 것은 뭐 이제 제거할 때 remove 패키지에서 deploy R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서머리 해보면 변수 공부했고 함수 패키지 공부했고요. 변수는 이런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고 install 패키지로 여러 가지 깔아서 사용하고 선언을 해야 된다. 로딩을 하는 이 선언을 해줘야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